오늘 영상 한 편으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손에 익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노트 없이 따라오시면 이제 거래가 보인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따라하는 법입니다. 앱을 켜고 주문창을 여는 순간부터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흐름까지 제 말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으로 출발해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을 어떤 원리로 그렇게 했나 중심으로.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는데 통장에서는 제일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같은 매매를 해도 남는 돈이 달라지는 포인트만 콕 집어드릴게요.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 보는 단타 방법입니다. AI가 주는 힌트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눈으로 마지막 확인하는 루틴까지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가 제일 두려운 분들을 위한 겁니다.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연습하고 실전 감각까지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은 오늘의 보너스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이벤트 가입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보고 바로 실습하실 때 꼭 한번 당연히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한 푼 안 넣고 시장을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쓰면 거래가 잘 풀릴 때 몇백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길게 꾸미지 않고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실 거예요. 만약 10년 전인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 중 하나에 1천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그 1천만 원은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다고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천만 원을 넣었을 때 대략 2,660만 원쯤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천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요. 2016년에 1천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같은 1천만 원인데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숫자만 봐도 결론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한 번은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관심 없다로 넘기기엔 이미 세상이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모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서 세금 없이 굴릴 수 있다는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제일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이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제한적인데 해외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50만 원으로 10배면 500만 원 규모, 100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이 30억 이상 들고 투자하는 분은 레버리지 없이도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하시죠. 그럴수록 레버리지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속도가 안 나고 있으면 기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겁니다. 가입하고 입금하고 주문 넣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매매 실력보다 먼저 멘탈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규모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더 저렴한 편이라 단타를 할수록 버는 돈보다 새는 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결국 낮은 수수료가 실력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돼 있고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까지 생각하면 해외로 눈이 가는 거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보고 나서 바로 실행하려면 고정 댓글이 제일 빠릅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섭게 쌓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05%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폭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주문은 2억 원 규모로 나갑니다. 이때 수수료는 주문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니 체감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수수료가 2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거래만 해도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잡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단타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멘탈 잡고 매매해서 200만 원 벌어도 수수료가 다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줄이지 않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항상 뒤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반대로 수수료가 저렴하면 같은 실력이라도 숨통이 트입니다. 결국 거래소 선택이 출발선입니다. 지금부터는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제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이 차이가 하루로는 티가 안 나도 한 달이면 통장색이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할 때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같은 1% 움직임도 배율에 따라 체감이 2배, 3배가 아니라 200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간 과정이 늘면 초보는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여기선 이름 대신 고정 댓글로 한 번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의 반 이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을 아주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롱은 언제 유리하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여러 번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5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1선이 151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거래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이런 구간은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빠르고 반등은 생각보다 짧게 오길. 이동평균선으로는 데드크로스를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힌트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로 과열인지, 과매도인지, 변동성이 커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판단에 자주 씁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흔들림 폭을 더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지표만 믿기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하면 판단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쌓아서 확률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5가지를 한 번에 꿰어드렸습니다. 초보 따라하기, 중학생 단타, 수수료 할인, AI 단타, $100 이벤트까지 이 순서로만 복습하셔도 길을 잃지. 특히 단타는 타이밍보다 환경이 먼저입니다. 수수료가 낮고 거래가 간편하고 한국어 지원이 되고 레버리지와 원화 입출금이 편한 곳을 잡아두면 매매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AI 단타는 신호를 받아도 마지막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AI는 방향을 제안하고 여러분은 규칙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루 50만 원 루틴이 더 현실에 붙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한 번의 대박보다 작은 승리를 반복한 구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감각을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번역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이벤트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돈 없이 시장을 배우는데 가치가 큽니다. 주문 넣는 손맛을 익히고 레버리지까지 다뤄보면 실전이 훨씬 덜 무섭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100 이벤트 가입 방법, 그리고 A 거래소 정보까지 한 번에 모아뒀으니 꼭 들러보세요. 다음 영상도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더 쉽게, 더 실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